안녕하세요. 저는 파티 더베굿 졸업생 오선정입니다. 저는 작년 2월에 졸업했고요. 어떤 내용을 공유드려야 될지 많이 고민했는데 파티에서의 배움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파티에서 어떤 작업을 했고 졸업하고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공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세 가지에 집중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인하우스 디자이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만 졸업생으로 파티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배민에 오고 싶은 사람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이나 대학원 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랬는데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졸업한 선배들이 막 이제 와서 회사에서 어떤 일 하는 거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정말 좋았는데 그걸 하려고 뭘 했는지 약간 그게 더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파티에 오기 전에 에이전시 디자이너로 2년 반을 일했고 그 다음에 파티에 2년 다니고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8개월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는 금속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제 시각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랑 친했던 친구가 파티를 추천해서 그때 파티에 와서 배우게 됐어요. 파티를 다니면서 제가 세 가지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브랜딩이고요. 둘째는 자생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배웠어요. 먼저 브랜딩은 이제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학교가 이게 디자인 학교이긴 하지만 파티라는 곳이 이제 이 안에서 살아가는 규칙을 만들고 파티만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다음에 파티에 맞는 사람을 뽑고 약간 이게 저는 회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티에 입학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 안에서 파티의 스타일을 익히게 되고 파티 스승한테 배우고 그다음에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파티에 다니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저는 브랜딩이다 하면은 그냥 스타일 잡고 고객층 잡고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파티 다니는 동안 디자인 안에서 브랜딩이 아니라 엄청 큰 의미의 브랜딩을 알게 된 거예요. 1년째는 전혀 모르다가 이제 다니면서 수업 듣고 날갯집에서 일도 해보고 그다음에 다섯방에서 일도 도와드리고 뭔가 같이 다니는 배우미들이랑 이것저것 해보면서 파티의 브랜딩에 대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저한테는 약간 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다음이 자생인데요.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학교 다닐 때 느꼈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방식이 저는 항상 회사만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파티에 와서 너무 다양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현실적으로 꿈꿀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파티에 안 왔다면 저 어쩌면은 그걸 아예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고 무조건 뭔가 희생하고 괴로워야만 나중에 복이 온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파티에 와서는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걸 하면서도 돈도 벌 수 있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에 대해서 배웠는데 살면서 제가 제 작업과 저에 대해 고민했던 적이 얼마나 있나 생각해 보면은 파티 다닐 때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어느 날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좋고 막 이런 작업을 해서 좋고 막 이랬다가 그거를 2년 동안 뭐 별다른 거 안 하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쩌면 엄청 너무 감정 소비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거를 2년 동안 좀 자유롭게 하고 나니까 저에 대해 더 이해를 하는 게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어떤 일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약간 왜냐면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내가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파티에 와서 이런 점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티에 와서 제가 어떤 작업을 했었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파티에 오면은 처음에 이제 선생님, 스승들이 시켜주시는 것도 포스터고 뭔가 이렇게 가장 기회가 쉽게 닿는 것도 포스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연습하기 정말 좋은 매체라고 생각했어요. 한 대지에 표현하는 거를 임팩트 있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터 할 때마다 제가 포스터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되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포스터를 복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기운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포스터로 기운을 만들고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세미나가 됐건 뭐 행사가 됐건 그 날들에 딱 볼 수 있는 그 날들이 오기 전까지 볼 수 있는 게 포스터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나중에 계속 남는 게 포스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습하기 가장 좋고 뭔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거는 책멋지음 수업 과제물이었었는데 파티에 와서 처음으로 이야기 쓰고 그림까지 그려서 만든 첫 책이에요. 뭔가 파티에 오기 전에도 막연하게 이야기 쓰고 그림 그려서 그림책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직접 해본 게 처음이어서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공예가가 자신이 추구하는 작가의 표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인데요. 약간 제가 삶을 사는 방식이 담겨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뭔가 첫 작업이니까 자전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표지를 만들지 못했는데 만들어 놓은 게 한 두세 개 있는데 아직도 뭐가 제일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밖에 내놓고 싶고요. 이거는 그때 저희가 졸전 준비를 하다가 곽해나라는 친구랑 너무 졸전 작업이 지겨운 거예요. 아무래도 1년 동안 잡고 있으니까 너무 지겨워서 일을 만들고 싶은데 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코끼리 비스킷 이거 친구들이 하는 교내 잡지 표지 그림을 하고 싶다고 아마 저희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친구랑 그 친구가 타이프 작업하고 제가 그림 그려서 코끼리 비스킷 표지 작업을 했었어요. 이거는 제 졸전이에요. 근데 5권으로 된 그림책인데요. 이게 왜 5권이냐면 제가 이야기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쓰는 거를 졸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졸전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살다 보면 또 이야기 쓰고 그림 그리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좀 열어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제가 다시 회사에 들어갈 건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 다닐 때도 그냥 회사에 가겠거니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도 제 스스로가 약간 알아서 이걸로 개인 작업을 이어나가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힘들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만뒀을 때 돌아올 길을 약간 만들어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 책당 한 36피에서 45피 정도예요. 처음에 면지가 있고 이야기가 그림책이 이렇게 있고 그 이야기를 왜 썼는지 마지막에 풀어 넣었어요. 근데 이게 풀어 넣는 게 막 설명을 하고 막 이 주인공은 왜 이랬고 막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한테 제가 만든 이야기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로 아주 짧게 넣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그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막 기승전결이 있어서 막 소설처럼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 되게 어떻게 보면 단상이고 이렇게 반짝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건을 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너무 자유롭게 진행돼서 꼭 에세이가 필요했었어요. 그 뒤에 독자들한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네. 저는 책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매체를 썼을 때 혼자 말하고 끝나고 싶지 않은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다수와 소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걸 남도 느끼고 내가 만든 걸 남도 제가 만든 그 의도대로 느끼고 약간 그거가 중요했었어요. 이거는 졸업하고 나서 하얀쌤하고 했던 서울 지도인데요. 제가 약간 이때 좀 우울한 시기였었어요. 이때 동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서울의 카페나 공원들이 주제였어요.
이 작업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내가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려야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그리는 것까지 이거를 끌고 나가는 게 그거 하면서 다시 아 맞다 내가 이걸 참 좋아했는데 약간 이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약간 기점이 됐어요. 뭔가 촉진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승하고 하얀쌤하고 서울생활사박물관 굿즈 디자인을 했는데 이건 스티커고 컵도 있고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걸 그리면서도 아까 서울지도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의 주제로 그림을 계속 쭉쭉 뽑아내는 그걸 하면서 아 이게 나랑 맞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이걸 그려서 어딘가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쓰여진다는 거가 저한테는 약간 보람찼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졸업하고 나서 하게 됐던 일인데 한국타이어 스타트업 교육을 하는데 그걸 제가 가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그걸 간추려서 그림을 그려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주면 그걸 다음날 메일로 쏘는 그 메일인지 사내 사이트인지 거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을 또 이렇게 쉽게 풀어내고 약간 이런 작업을 하면서 콘텐츠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약간 이런 거를 편집자랑 같이 했을 때보다 약간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하면 전문성도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못 들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본 시각으로 이걸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다시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냥 뭔가 정해진 틀이 아예 없이 작업을 하는 것도 재밌는데 이렇게 뭔가 숙제 풀듯이 하는 그런 작업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이거는 오진경 선생님하고 1학년 겨울에 했던 작업인데요. 거의 이때는 제가 도록을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제가 했다기보다는 두루미 쌤한테 배우면서 계속 했고요. 그래도 계속 두루미 쌤이 저한테 의견을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근데 말씀드린 게 정해지진 않더라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약간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또 두루미 쌤이 이 파트타임 스위트라는 영상 작가들 개인전 도록을 만드셨는데 그때는 제가 그래도 저번에 했던 도록 작업보다 더 많이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영상 작가셔서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한 100쪽 넘게 다 영상 작업이에요. 이게 후도록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만약에 안 봤더라도 그 느낌을 살려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진을 배치해서 그 영상의 느낌을 내는 걸 제가 거의 2~3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저 부분들은 비평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저렇게 넣고 끝나게 됩니다. 파티 졸업을 하고 반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우울했어요. 왜냐면 이전에는 제가 어쩌면 학교 울타리에 있었고 이제 완전히 소속감이 없는 거잖아요. 마치 전 재수를 했거든요. 대학 갈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또다시 느끼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아무것도 속하지 않은 채로 붕 떠 있는데 뭔가 제 기준에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책도 읽고 막 그때 근데 하얀쌤이 그때 조금씩 일을 주셔서 학교에 일주일에 한 2~3번 나오면서 그래도 약간 그 정도 나오면 우울한 거 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씩 해외 보러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졸업 작품이 그 누수 아까 말씀드린 그 책 5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공감에 초점을 맞췄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저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내 작업을 할 때 약간 그걸 느껴서 사람들은 어떤 걸 하면 좋아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공감할까? 더 다가갈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스승님한테 들었던 말인데 10%가 아닌 90%를 위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문장이 떠오른 건 아니었고 막연하게
여러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잘 쓰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인가 2달 전에 이 말을 들어서 이 말을 가져왔어요. 허락도 받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졸업생분들이 학교에 오시면은 이제 막 어떻게 들어간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자소서를 어떻게 쓰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짧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만약에 그걸 들었으면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자기소개서는 일단 쓸 때 회사마다 질문도 다르고 원하는 포맷도 다 달라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의 하루 이틀을 소비해서 한 회사를 다 정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내는 뉴스나 이런 것도 다 읽어보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래야 그 회사가 원하는 진짜 가치가 뭐고 거기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가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채용 사이트에서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좀만 파고 들어가고 아니면 이제 대표님들이 책을 만드신 거를 보시면 거기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거를 원하고 막 이런지.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맞게 맞춤형을 하는데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없애면서 쓰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찾을 때 약간 좋아 보이는 회사도 좋은데 나하고 맞을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보통 사람들이 회사에 넣어서 떨어지면 아 내가 못해서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못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못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 단체, 이 곳에 왔을 때 적응을 못할 것 같다 해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문화를 먼저 잘 보고 자소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인데요. 저도 이 포트폴리오 구성이 학교 다닐 때 너무 궁금했는데 학부 때 아무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전체 구성은 책의 구성을 따라갔어요. 표지랑 목차, 그리고 포스터, 북 디자인, 개인 작업, 협업, 온라인 작업을 이렇게 목차를 전 나눴고요. 포스터 뭐 12페이지, 북 디자인 뭐 52페이지, 개인 작업 7페이지, 협업 14페이지, 온라인 작업물 28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목차에서 하나로 넘어갈 때마다 도비라를 깔아주고 그냥 정말 책의 구조를 그대로 했어요. 이 포트폴리오가 제가 막 발표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누가 이걸 내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잘 보여줄까 약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표지랑 막 도비라에 캐릭터도 넣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 B마트 디자인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아한 형제들도 디자인 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막 배민 문방구 팀도 있고 그 배달의 민족 흔히 쓰는 앱 팀도 있고 디자인 팀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딜리버리 디자인 팀을 넣었어요. 딜리버리 디자인 팀은 박스로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봉다리로 이렇게 바로 다이다이가 아니고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 딜리버리를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약간 그런 팀이었어요. 이 회사에 브랜드 문화 디자인 팀도 있어요. 근데 왜 딜리버리 디자인 팀이 더 끌렸었냐면 그냥 딱 봐도 엄청 다양한 일들을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약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딜리버리 디자인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 디자인하는 분들의 모토 한 문장이 쉽고 명확하고 위트 있게라는 이걸 모토로 삼거든요. 디자인을 볼 때 이 디자인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 때 쉽고 명확한가, 위트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하면은 명쾌해지는 거예요. 살면서 지금까지 디자인을 보는 많은 관점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약간 목적에 맞는지 아니면 뭐 주목도가 높은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멋있는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는 지금은 쉽고 명확하고 위트 있게라는 이 3가지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몇 개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벤트 시안이라고 하죠. 이런 작업을 하면은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날라오고 아니면은 앱 위에 상단에 이벤트처럼 들어가기도 하고 약간 이런 작업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계속 매주 모든 팀 분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그냥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가끔 행사? 이벤트로 만약에 전골 요리를 팔아야 되면은 먹고 싶게끔, 그리고 뭐 홈카페면은 조합 상품을 추천하는 그런 이벤트 시연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온라인 시연을 많이 안 해봐서 몰랐는데 이렇게 길어요. 그래야 이제 핸드폰으로 내리면서 볼 수 있으니까 저렇게 점점 길어집니다. 또 하는 일이 라이더스 지점이 생기면 이제 현판을 맡기고 사이니지 이런 거랑 공간에 필요한 뭐 매니저실이면 매니저실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원래 회사에서 주는 포스터가 있어요. 근데 그 포스터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혹은 주의사항 이런 게 써 있는 포스터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랑 이런 걸 제가 담당을 해서 다 보내고 발주를 넣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 원래 발주 넣고 막 이러면은 메일로 주고받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한 엄청 양이 많거든요. 근데 이 매 지점을 오픈할 때마다 거의 다 여기에 붙박이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발주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팀장님이 이거를 숙제로 주셨어요. 그거를 정리해봐라. 이래서 이렇게 오픈 제작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인쇄물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인쇄하는 용으로 만든 거지, 실제로 이걸 만들어서 인쇄소 아저씨가 저한테 막 주고 막 편지로 붙이고 막 이거 되게 늦잖아요. 아니 뭐 사진 찍어서 보내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쉽고 명확하고 위트 있게에 근거하여 정말 간단한 매체인 구글 엑셀로 정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엑셀로 정리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열어볼 수 있고 다 체크해서 그냥 이것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제가 좋고 막 그래도 이게 정답이었던 그런 작업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비행위 금지 포스터를 만들려고 한 건데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첫 포스터였는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약간 독소를 빼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전에 했던 포스터도 보셨지만 막 표현주의고 멋있는 거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너무 큰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메시지의 전달이 가장 명확해야 되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딱 한눈에 봤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비위행위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라고 했을 때 비위행위가 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맨 위에 조그맣게 써주면 사람들이 아 이게 비위행위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정말 기능적인 포스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에 와서는 이런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배민 커넥트 배지 3종인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도보로 사장님한테 가면,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한테 가면은 배민 라이더스하고 구분이 안 간대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단가가 낮은 근데 가장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배지를 생각을 하셨어요. 이 배지를 만들기 위해 몇 개를 달지, 뭐 어떤 모양을 할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사이즈도 맞는지. 이게 왜 3종이냐면 한 개는 너무 적고 두 개는 약간 부족한 것 같고 딱 세 개가 적절한 느낌이 들어서 그때 그냥 막연하게 했는데 너무 이렇게 앞뒤가 맞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깨지기 쉬워요 스티커인데요. 처음에는 원래 병이 깨지기 쉽다는 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처음에 만든 시안이고 달걀이 계속 깨져서 가는 사태가 생겨서 달걀도 추가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병하고 달걀을 같이 두고 깨지기 쉬워요라는 거를 영수증에 붙이는 스티커로 만들었었어요. 이게 다 시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안을 뽑아요. 거기서 이제 저 조그만 저 빨간색 스티커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분들이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건데 이렇게 붙어서 온대요. 제가 아무리 영수증에다 붙이는 걸로 디자인을 해도 사람들이 쓰기 편한 방식으로 바뀌잖아요. 약간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약간 이걸 하면서 배웠고요. 이거는 우아한 형제들 보안 달력인데요. 아무래도 앱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로 하는 게 너무 많고 보안을 지키자는 10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모두 담은 달력을 만들었는데 요거예요. 이렇게 막 대단한 게 있는 그게 아니고 그냥 사내에 주는 달력.
그래서 되게 기본에 충실하게 만든 건데 이 달력 만드는 것도 제가 약간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표지가 있고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1월 있고 그 옆에 뭐 10개명 한 번, 뭐 이렇게 또 2월 있고 10개명 한 번 이렇게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쓸 수 있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달력은 그래야만 하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가장 맞는 달력 작업을 하는 거를 그때 배웠죠. 잊고 있었는데 이제 가끔 내려가면 이렇게 진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뭐 식사 중 아니면 뭐 휴가 중 이런 걸 이렇게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작은 부분을 신경 써서 디자인했는데 누가 그걸 조금이라도 써주는 그게 되게 보람찼어요. 이거는 일터 그래픽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일터 그래픽이 있어요. 모든 층이 다 혁신을 이룬 운동선수들 그림이나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저희 건물은 잭시그라는 돌핀킥을 개발한 수영 선수를 모티브로 한 층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슈퍼 그래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일터에 맞는 환기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하는 게 디자이너들이 한 번씩은 다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일을 쳐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주변을 가꾸는 것도 계속 해야 되는 게 저희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건 일단 컨펌을 받았어요. 이거는 그 우물가라고 여기서 커피도 드시고 뭐 이렇게 음식도 드시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머물 때 그 잭시그가 어떻게 돌핀킥을 개발했는지를 좀 서사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림 일러스트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 쉬는 공간에다 저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문구들이 있어요. 일을 할 때 가끔씩 보면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적재적소에다 이렇게 다 붙여야 되거든요. 만드는 사람이 수고로우면 쓰는 사람이 편하고 만드는 사람이 편하면 쓰는 사람이 수고롭다 뭐 이런 말 아니면 플라스틱 컵에 관한 것도 사실 여기 그냥 종이로 플라스틱 컵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쉽고 명확하고 위트 있게 그 위트 있게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컵 저한테 주세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이런 걸 써놓으면 회사에서만큼은 그래도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이 말이 있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끌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불평불만을 하는 비키라 이 말인데 근데 이건 어딜 가나 해당되는 약간 말이잖아요. 근데 저걸 보면 저는 마음이 다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그냥 출구에 있는 저런 건데 저 위에 미래와 경쟁하라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위트가 생기잖아요. 뭔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티를 졸업하고 인하우스 디자인에 들어가서 관찰하면서 배우기 그리고 감사하기라는 거를 요즘 제일 느끼고 있어요. 파티에서의 문화와 완전 어쩌면 어느 지점은 되게 비슷한데 어느 지점은 되게 이렇게 드라이한 약간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관찰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감사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하면은 마음이 바뀐다. 약간 이 말을 여기 와서 배웠는데 저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땅을 파도 100원이 안 나오는데 회사에 가서 배우면서 돈까지 주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회사 다닐 때 물론 스트레스 받는 거가 팔할이죠. 근데 고마운 것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관찰하면서 배우면 감사해질 줄 알았는데 감사하다 보면은 관찰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걸 하든 간에 약간 감사를 하자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감사하고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기. 약간 이 모든 게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 작업도 하고 싶고 상업 일도 하고 싶고 그 간극을 조절하는 것도 익히고 싶고 제가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제가 디자인한 거가 어딘가에 쓰여지는 거에 보람을 제일 느끼는 사람이고 일하면서 저가 성장하는 편이라서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됐잖아요. 저는 각자 맞는 길을 갔으면 좋겠고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적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졸업한 파티 친구들 중에 맞는 친구들 가끔씩 만나서 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 다르게 살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개인 작업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어떤 친구는 또 저처럼 똑같이 회사에 다니고 이렇게 다 다른데 디자이너 친구들이나 파티를 다녔던 이제 친구들이 어디서 막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도와줘라고 하는 거랑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랑 크기가 다르거든요. 각자 열심히 하면서 가다가 만나고 약간 이렇게 지내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그 친구들과도 잘 지내면서 그 고민하고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회사에서 배운 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면 또 제가 또 배우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다양하게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약간 1, 2년 차 때는 무조건 클라이언트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왜냐면은 저한테도 처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그냥 같이 뺑뺑이만 돌 뿐이지 그게 정답이 되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확신이 생기기 위해 사실 파티에 왔고, 왜냐면 제가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저한테 의뢰를 하는 거고 제가 그게 없으니까 뭘 해주세요 하면은 네 하고 약간 그대로 해줬던 거예요. 지금은 좋아 보이는 디자인 가지수를 늘리는 거예요. 포카칩 디자인이 목적에 맞게 정말 포카칩이 먹고 싶게 만들어진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야 구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목적에 맞게 충실한 디자인으로서 가장 잘한 것들로 따지면은 가지수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내 눈에 멋있어 보이는 건데 취향이지 그게 잘했다 뭐 아니면은 좋은 디자인이다 막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어디까지 좋은 디자인인가 이 범위를 넓혀버리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요구를 했을 때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냥 더 많이 보고 더 다작하고 약간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뭔가 일에 착수를 했는데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거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더 넓게 보시는 전략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걸 결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 시간이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약간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약간 어쩌면 그냥 이대로 해. 약간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으면 안 좋은 건데 좋게 생각하면 크게 회사에서 같은 결로 디자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개인차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숙제를 받아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게 맞는 건데 이런 게 너무 안 맞는 제 친구는 이렇게 큰 회사를 못 다녀요. 너무 안 맞아서. 네. 뭐가 좋고 나쁘고 막 이게 아니라 자기 맘 편한 데 다니면 되거든요. 이거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하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맞는 데 다니면 되는 것 같아요. 면접은 어떻게 봤냐면요. 일단 배미는 면접이 2번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실무자 면접을 봐요. 그리고 2번째가 이제 상무님하고 대표님 혹은 뭐 부대표님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실무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자를 먼저 만나는 건데 바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보통 이제 얘가 맞겠다 안 맞겠다를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든 거의 자소서에 기반한 걸 물어보세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노래로 표현하시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썼을 때 거기에 기반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그 노래를 태진아의 동반자로 했거든요. 제가 진짜 우울할 때 태진아 동반자를 들으면은 기분이 좀 나아져요. 왜냐면 그 내용이 막 무슨 연인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친구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되게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돕는 디자인을 하고 싶고 그런 90%를 위한 디자인을 하고 싶은 거를 그 노래를 정하는 거에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면접 볼 때는 능력치도 능력치인데 인성에 대한 질문을 은근히 많이 하셔요. 만약에 포트폴리오에서 이 막 작업이 있는데 기여도를 안 써놓은 사람은 이거 다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무서운 마음에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 알거든요. 이거를 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걸 알고 물어보시는 거고 여기서 네가 어디를 했고 뭐가 어려웠는지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막 자소서 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1분 안에 자기를 표현해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좋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작업에 대해 할 말이 많으면 면접 볼 때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소서를 탄탄하게 쓰고 그 자소서에 대해 할 말이 많으면 면접 보러 가면 수월하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자소서를 보통 회사에 맞게 좀 바꿔서 돌려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티가 나거든요. 그게 이 사람이 여기를 생각하지 않고 쓴 거가 너무 티나니까 어떤 회사에 가기로 하면은 한 이틀, 3일 정도는 그 회사에 완전 빠져서 자소서를 쓴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했다 쓰는 것도 중요한데 난 이런 걸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걸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모든 회사들 간에 임원 면접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가를 봐요. 그래서 기업 문화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이때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꾸밈 없이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막 잘 보이려고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냥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근데 면접 볼 때 긴장하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모르잖아요. 듣다 보면은 듣고 있는 사람은 차분한 상태니까 앞뒤가 다른 게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MD 분들이랑 일할 때도 있고 마케터 분들하고 일할 때도 있고 에디터 분들하고 일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투도 다 다르고 저를 대하는 자세도 되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디자이너를 부리는 곳에서 오셔서 이거 해주세요. 왜 안 해줘요? 약간 이런 식이고 이걸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되게 상냥하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고 말로 이러면 어때요 저러면 어때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라도 시안을 대충이라도 합성해서 보여주면 이걸 보고 아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설득이 안 되면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그럼 팀장님이 바로 그 팀의 팀장님한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거는 약간 모든 회사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안 되는 영역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설득을 더 이상 못 시키는 짬바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팀장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배민이 나쁜 문구를 써서 뭐 그게 많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의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그게 저희 회사는 되게 빠르게 수정되는 편이에요. 제가 이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성 혐오 문구 썼을 땐 제가 없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저희 배달의 민족 앱의 안에 배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배지에 달에 박쥐가 있었던 게 있어요. 코로나가 뭐 박쥐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약간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커뮤니티에 야식 아이콘을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누가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막 이제 저희 업무 창에 이제 다 뜨면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박쥐를 빼고 달이랑 그 구름만 남겼어요. 그렇게 되게 빠르게 시정이 되는 편이에요.
사실 이게 오프라인보다 이제 배달민족의 앱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수정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라이더스가 그 여성분한테 좀 부적절한 말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도 바로 전화가 가고 그러니까 다 징계 이런 거 다 되고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워라벨은 내가 워라벨이 어떤 사람은 주말만 지키면 된다 약간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주 6시 이후부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전에 다닐 때도 주말만 지키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주중에 별로 뭘 못하고 그냥. 그리고 약간 들어갔을 때 적응을 하느라고 야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런 환경이 처음이고 이러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그때 야근을 엄청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야근이 없는 건 아닌데 워라벨이 제 생각에서는 지금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말은 온전히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중에 최대한 일을 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워라벨을 지키는 겁니다. 아, 이거 버스 타면서 올 때 생각했던 건데 질문이 올라왔네요. 뭔가 저는 여기 다닐 때 우정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험이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일반 대학 가면 절대 못하는 경험이에요. 여기 와서 세미나를 하고 뭐 포스터를 만들고 물론 다른 학교도 이렇게 포스터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좋은 스승님들한테 좋은 수업 받고 근데 이것도 로테이션이 엄청 빠르고 그다음에 한 학기에 작업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약간 이런 게 되게 드물거든요. 그리고 밖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 사이에서 우정을 키워야 이 학교에서의 기억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독고다이로 살면은 더 빠르게 살 수 있고 더 감정 소모 안 하고 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만난 친구들하고 그렇게 우정을 쌓고 그래 놓으면 내가 다른 길을 살 때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힐링되는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회사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계속 카톡을 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맨날 욕만 하고 막 계속 어쩔 수가 없는 그 루틴이거든요. 나중에 되게 슬픈 게 그거 같아요. 나하고 완전 똑같이 사는 사람만 주변에 있어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약간 그게 약간 외로운 거의 시작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그래서 저는 여기 있을 때 우정 많이 쌓고 다양한 친구들 이해하려고 해보고 약간 이게 다른 대학에서는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뭔가. 예. 그리고 여기 있어서 또 특혜가 친구들이랑 일을 벌이는 게 되게 좋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뭔가 일을 벌였을 때 바로 스승한테 말하면 이게 착수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이걸 하고 뭐 허락을 받고 뭘 어쩌고 뭐 도장을 받고 막 이런 게 잘 없이 또 만약에 내가 이야기 책을 만드는데 스승한테 검수 받고 성수한테 가서 밤새도록 책 만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프로세스가 여기여서 가능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질문 엄청 많이 받았는데 파티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대안학교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대안학교로 이제 물어보면 디자인 대안학교인데 파주에 있고 이제 타이포그래피 하는 거고 학부랑 대학원 과정이 있다. 약간 이렇게 줄줄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도 이제 아셔요. 근데 거기 왜 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왜 갔냐. 그러면은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과를 찾다 보니 정확하게 하나의 과로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아니더라. 저는 금속 디자인과 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금속 디자인도 좋고 그림도 좋고 책도 좋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모두 해줄 수 있는 과가 일반 대학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싶은데 어딜 가야지라고 하다 보니 이제 파티가 나온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보통 그분들이 뭐 대안학교? 그럼 약간 안 좋게 생각하거나 그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근데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지금 현재에 내가 어떤 작업하고 어떤 말하고 약간 이걸로 결정되는 거지. 파티가 어디고 파티에
파티를 나와서 네가 왜 이렇게 됐는데 약간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여기서 디자인을 멋지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멋지음에 대해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본 적이 되게 많아요. 이 회사에 왔는데 되게 기능적인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기능적이라고 해서 후진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멋있는 곳과 완전 기능적인 곳을 이제 제가 다니고 이제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파티에서 배웠던 거가 그 멋도 멋인데 그 멋을 이제 걷어내고 나면 디자인을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구성 요소들을 배우는데, 이거를 약간 나를 더 담으니까 멋있어지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작업을 봤을 때 이게 그냥 멋있고 끝났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멋있는 건 그냥 스타일이고, 텍스트가 어떻고 아니면 그림을 좀 더 키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 있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고쳤고, 그래서 저는 처음 시안하고 마지막 시안을 다 저장하면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시안을 디벨롭해서 끝을 보는 그 과정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기 와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배움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파티에서 배웠던 것들이 여기 와서 거의 다 적용이 돼요. 그냥 좀 더 기능적이고 스타일이 배민 스타일이 된 거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예. 아까 그 포스터도 거기서 제가 만약에 제 그림을 넣고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다시 파티 스타일이 돼요. 스타일을 어디 가서 배우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파티에서 배우는 그 핵심을 생각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은 나중에 어느 회사를 가도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파티를 오기 전에는 이 한 모습으로 살면 모든 내 몸이 이 모습으로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파티를 와서 저를 엄청 탐구하고 저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쩌면은 회사에서 계속 매주 야근을 하게 되면 나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파티에서 일을 하고 나서, 파티에서 배우고 나서는 회사에 가도 나고, 거기서 그에 맞는 일을 하고 디자인을 해도 나고, 내가 했던 작업들을 보고 또 개인 작업을 하라면 또 다시 그 스타일이 나올 거고, 아까 그러니까 나를 더 지키게 해준 그게 파티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자생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 곳이 파티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